네, 오늘도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주에 갑자기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한번 이렇게 주가가 꿈틀했죠. 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리포트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리포트를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그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뭐 풀어서 일반적인 용어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제 전문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걸 이제 알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세미컨덕터,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고 이런 전망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필요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그 방향에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실적이나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닙니다. 예, 그거 이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 대신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빨리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반도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전기가 통하는 거와 안 통하는, 그러니까 절연체와 그 절연체라는 거는 전혀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이 절연체와 통하는 도체의 사이에 있는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반도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이제 예전에 우리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큰 라디오 뜯어보면 그 PCB 회로에 이렇게 이 반도체들이 이렇게 그 콘덴서죠. 그런 것들이 매달려 있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런 큰 PCB 회로 하나가 요새는 진짜 머리카락 같은데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주요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8개 공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웨이퍼를 만들어야 돼요. 웨이퍼. 이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뭐요? 인곳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모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SI, 화학명 SI, 규소, 모래죠, 모래. 모래가 규소가 많죠. 그러니까 이 규소를 열을 엄청나게 천몇백 도 이렇게 강하면 이게 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녹아가지고 그 인고트라는 게 나와요. 그 인곳을 얇게 진짜 회 뜨는 것처럼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만든 게 이제 우리가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 웨이퍼를 이제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 공정이라는 걸 겪는데 그렇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인곳을 절단해서 웨이퍼를 얇게 해서 웨이퍼를 만드니까 이제 거기다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오염 방지 보호막 같은 걸 하는 거를 우리가 산화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거기다가 포토 공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전에는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보면 트랜지스터를 뭐 납땜해서 막 이렇게 PCB 회로에다가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 회로 자체를 어, 포토 공정을 거쳐갖고 포토 이게 뭐냐면 어떤 그 강력한 그 주사선 그런 걸 확 쏘아갖고 엑스레이 같이 그걸로 그 회로를 웨이퍼 위에다 그냥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포토 공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초정밀이어야 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공정이라는 걸 거치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포토를 웨이퍼 위에다가 입혀놓고 나면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게 이렇게 구분되겠죠.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깎아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거를 이제 시각 공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많은 그 화학 물질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뭐 반도체 공장에서 하다가 뭐 이런 백혈병 걸렸다 이런 이제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이제 화학약품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공정은 뭐냐면 이 방막 증착 공정이라고 이게 말이 좀 어렵네요. 근데 이렇게 부릅니다. 방막 증착 공정. 이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도시락 쌓듯이 반도체를 여러 개를 쌓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이제 안 돼요. 어. 하나 갖고 막 여기다가 미세하게 하는 거에 단계를 초과해서 이거를 막 백 몇십 층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서 요새 만들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각각의 반도체들이 서로 방해되는 걸 금지해야 되고 이걸 여러 층을 쌓아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막 증착 공정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이게 도시락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으로 막 이렇게 쌓는 건데 입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반도체니까 전기기를 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금속 배정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게 전기가 다니는 길 안 다니는 길 있잖아요. 다니는 길에는 이제 그 배전을 해야죠. 전기가 지나가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전기 길내기 이렇게 써봤습니다. 전기 길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나.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잘 돼야 이 수율이 올라가요. 수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었는데 분량이 몇 개냐 이런 거죠. 그 이 수율이 이제 뭐 100개 만들었는데 99개가 나왔다. 근데 100개 만들었는데 뭐 80개만 쓸 수 있다 이러면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 반도체 회사는 수천억씩 차이가 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런 테스트기에 해당하는 뭐 그런 기계, 장비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투자하시는 그 종목에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에.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이건 뭐냐면 이제 패키지 공정인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자르고 이제 패키징을 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뒤에서 OSAT라고 그래가지고 이 후공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요새 이제 대두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파운드리랑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도체의 8개 공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대충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규소를 열을 가해서 인곳을 만들고 인곳을 얇게 슬라이스를 해서 웨이퍼라는 걸 만드는데 웨이퍼 위에다가 어떤 회로를 어떤 강력한 주사선으로 팍 하고 입히고 사진 입히듯 그 다음에 필요 있는 거 없는 거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서로 방해 안 하게 그런 이제 증착 공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까지 해서 끝나면 이제 완벽한 반도체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디램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이제 뭐 DDR4, 5, 막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뒤에 클수록 이제 더 진보된 성능이 좋은 그런 이제 D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램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에서 우리가 정보나 명령을 판독하고 기록할 수 있는 무슨 장치요? 기억 장치예요. 램이라고 하는 건 램. 기억하는 반도체예요. 램이라는 게 붙으면. 그래서 이거는 SRAM도 있고 그 다음에 D램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주는 한 기억을 보존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지 기능에 비해서 각 비트의 정보 유지용 소자를 이제 부착하고 그만큼 복잡하고 소자 수도 많다. 어디에 비해서? 이 D램에 비해서. 그 D램은 또 뭐냐?
이 D램은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단시간 내에 주기적으로 재충전시켜주면 기억이 유지돼요.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냐? 이 컴퓨터의 기억 장치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D램은. 우리 컴퓨터에 D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램과 S램, 이건 뭐요? 기억 장치입니다. 기억 장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요? 기억 장치니까 뭐라 그래요?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D램이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거예요. 메모리 뭔가 기억하는 거를 하는 반도체. 그 다음에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non 메모리. 여기 나오죠. non 메모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연산 또 논리적인 작업 같은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그런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D램은 앞에서 소개한 메모리 반도체는 창고 같은 걸 같다. 근데 얘는 뭐냐? 비메모리는 뭔가 자기가 뭐 이렇게 연산도 하고 논리적으로 분류도 하고 하는 그런 정보 처리를 하는 목적으로 만든 반도체다 이거죠. 당연히 벌써 여러분 아셨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가 비싸죠. 메모리에 비해서. 메모리는 그냥 단순하게 창고 같은 기억 장치지만 이 비메모리, 넌 메모리 반도체는 뭔가 지가 뭘 하잖아요. 연산, 논리 작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보 처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IT 제품에서 이제 필요한 뭐 계산, 분석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넣어놨죠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시스템 반도체. 이거는 뭐요? 넌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 램, D램, S램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창고. 이거는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는 뭔가 지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가 있냐? 여러분 이제 그 PC에 다 있는 CPU. 이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중앙 연산 장치. 하면 이제 뭐 네 컴퓨터가 얼마나 좋아? 나는 CPU를 인텔 무슨 i7을 써? 뭐 i7 최신 거를 써? 뭐 한대든지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CPU 칩이 좋아야 PC가 좋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중앙 연산 장치가 상당히 높은 사양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뭐 그래서 왜 컴퓨터 이렇게 선전 보면 거기 컴퓨터 내용에 보면 CPU를 뭘 쓴다 이렇게 해서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텔 무슨 i7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쓰죠. 그다음에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데 쓰는 AP 응용 프로세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회사요? 퀄컴. 퀄컴이 딱 떠오르죠. 이게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이에요. 얘네들은 다 뭐예요? 인텔, 퀄컴 얘네들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예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쟁력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메모리 같은 거, 창고죠. 쉽게 얘기하면 기억만 하는 그거는 이제 원가 절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미세 공정. 그러니까 공정을 그러니까 조그만데 많이 때려놓으니까 창고가 조그만데 거기에 엄청나게 뭔가를 넣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정적인 게 미세 공정을 얼마큼 잘 다루느냐. 이런 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대규모 장치 산업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큰 공장을 가지고 일테면 삼성, SK 하이닉스 엄청난 공장을 가지고 여기서 막 밀어 제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가는 개별 단가는 싸지만 많이 파는 거죠. 근데 이제 비메모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메모리가 한 네다섯 배 비싸거든요. 메모리보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고도의 기술력, 창의성. 이건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 미세 공정을 잘해갖고 잘 만드느냐보다 이 비메모리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경쟁력이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미세공정, 뭐 대규모 장치선 이런 거는 우리나라 잘해요. 근데 이제 요 고도의 기술력이나 창의성, 기술 지명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낸드 플래시 이게 뭐 낸드 플래시 뭐냐? 예, 이건 뭐냐면 전원이 꺼져도 저장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불러요. 어.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D램, S램 다 이게 이제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창고 반도체인데 이 낸드 플래시는 뭐가 특기냐면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저장되는 그런 플래시 메모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원이 나가면 있던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PC에다 뭐 넣어놨는데 스마트폰에 뭐 넣어놨는데 어떻게 하다가 전원이 나갔어요. 전원 이제 다 썼어. 방전돼서 스마트폰이.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충전했는데 전화번호가 없이 다 날아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 낸드 플래시는. 그래서 주로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주 저장 장치 이런 데 많이 써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미세 공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램이니까 기억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니까 처음엔 미세 공정 갖고 싸움을 했어요. 뭐 아주 얄팍한 데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때려 넣어서 보관할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다가 이제는 저장 공간을 수직으로 막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이런 3차원 낸드 플래시로 발전해서 여러분 이제 가끔 기사에 보시면 뭐 100 몇십 층은 쌓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들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손은 하나인데 한 손으로 들고 있는 도시락은 딱 한 개인데 이 도시락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개를 막 이렇게 포개 갖고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락을. 어차피 한 손에 들 수 있는 건 하나뿐이 없는데 이렇게 해갖고 도시락을 들고 다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쌓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3차원 낸드 플래시도 이 저장 공간, 속도, 내구성, 소비 전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소비 전력은 떨어지고 저장 공간은 올라가고 속도는 올라가고 소비 전력은 줄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요새 이제 이런 낸드 플래시 그래서 여러분 뭐 SK 하이닉스가 뭐 몇 단을 쌓고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요새는 이제 램 중에서도 이 낸드 플래시를 많이 생산을 하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주 듣는 얘기가 파운드리. 야, 도대체 이건 또 뭐냐? 이러는데 파운드리. 이게 뭐냐면 반도체에는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설계만, 디자인만 전문하는 기업이 자기네가 디자인만 하고 제조를 위탁해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해요. 세계적인 파운드리 어디예요? 대만의 TSMC.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 뭐냐면 요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좀 돕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파이자가 백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CMO 대량으로 그 약을 생산 위탁받아서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 파운드리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설계 회사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제조해서 납품하고 만들어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해요. 근데 반도체 산업은 이렇게 나눠져요. 처음에 IDM. 이거는 뭐냐면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삼성, SK 하이닉스 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근데 아무래도 만드는 거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제 주로 파운드리 같은 거를 많이 하고 D램은 직접 만들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팹리스. 이 팹리스란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공장이 없다. 그 얘기예요. 공장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설계만 해요, 얘네는. 설계만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요? 이 파운드리 회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이 설계만 해서 파운드리에 줘. 그래갖고 파운드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뭐냐면 설계만 하면 되고 그 방대한 설비 투자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팹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 파운드리는 엄청난 제조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여기도 다 파운드리 많이 하죠. 파운드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조 전담 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AT라고 요거는 이 마지막 그 후공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운드리가 생산한 반도체의 패키징하고 검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어떻게 되냐? 요 파운드리하고 이 OSAT 요 후공정 회사하고는 이 콤비예요, 콤비. 케미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파운드리하고 같이 발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회사, 기업 이렇게 딱 치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해외에서 유명한 애들은 뭐 어떤 애들은 뭐 퀄컴이랑 어떤 애들은 인텔이랑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뭐 TSMC랑은 누가 이렇게 하고 뭐 삼성전자랑 누가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기업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어떤 기사나 자료가 나오면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네 개. 예. 근데 이제 뭐 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데 이거 다 하는 거죠. 다 할 수 있죠. 지금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할 수는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이제 제품 생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EUV 공정이라고 요새 이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반도체에 꼭 필요한 공정인데 여기 익스트림 그다음에 울트라 바이올렛 이렇게 벌써 이게 무시무시한 용어들이 탁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극자외선 공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에다 어떻게 해요? 포토를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로를 딱 찍어서 이 포토 공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극자외선 파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리소그래피라고 얘기해요. 이 기술 또 이걸 하는 공정. 근데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이게 한 대에 막 2천억 그 이상 막 이렇게 가죠. 한 대에 이 EUV 기계 한 대에. 그래서 이건 네덜란드의 ASML이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막 여기 가서 우리 기계 좀 달라 이러고 이건 진짜 뭐 파는 사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극자외선을 하는 포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정밀도나 이런 게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회사 장비업체 ASML이 독점 생산하고 뭐 대당 하여튼 2천억이 넘습니다. 한 대 들여오는데. 근데 이제 이 장비 보유 대수가 세계적인 그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따지는 척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20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5대를 가지고 있고 대만의 TSMC가 한 45대에서 50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툭하면 이 네덜란드 가서 얘네한테 좀 장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TSMC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에서는 이게 이제 경쟁력의 척도예요.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나 TSMC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이 장비를 많이 갖고 있어야 이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팹립스 설계하는 회사가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경쟁력을 가르는 척도다. 이 기계를 몇 대 가지고 있느냐가. 예. 그래서 이것도 참 치열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뭐 이정부 현장 나와서 이것도 또 많이 갖고 와야죠. 우리도 이제 이거 많이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군데 저 앞에서 말씀드린 8개 공정마다 다 관련된 소재, 부품, 기계 회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장 효과가 엄청 큰 거예요. 경제 전체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반도체 가격이 이런 걸 이제 타고 가면서 앞으로도 이거는 진짜 반도체는 우리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고 또 우리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되면 반도체 가격이 좀 좋아야죠. 이제 사이클을 타고 뭐 좀 좋았다 나빴다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의 앞으로 뭐 실적 전망이나 무슨 시장 전망 이런 것보다는 반도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용어들, 그리고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아주 개략적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아주 기본적인, 문과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브런치 카페는 조금 길어졌지만 중요한 얘기를 드려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브런치 카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